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최만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q3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양자 상태를 기술을 하고 처리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고전적인 컴퓨터의 기본 단위는 비트라고 이미 말씀드렸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고전적인 컴퓨터의 비트는 0 혹은 1 두 가지 값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큐비트, 퀀텀 빗, 퀀텀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큐빗은 cat0, cat1 두 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만 놓고 보면 고전적인 비트와 비슷해 보이지만 큐비트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이런 cat0, cat1 이 두 가지 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이 두 개의 임의의 복소수 C0, C1을 사용을 해서 중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중첩 상태도 허용을 한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3도 물론 이런 중첩 상태를 쉽게 기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베이시스 스테이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항상 이 Q3를 사용을 하려면 우리가 퀀텀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 한 먼저 큐빗들의 집합, 즉 양자 리지스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양자 리지스터를 지칭할 그런 기호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let qubit s라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 그러면 이제 S는 한 무더기에 큐빗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특정한 큐빗 몇 개를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 S 첫 번째 큐빗이니까 1은 그냥 첫 번째라는 걸 지칭하기 위해서 쓰인 거고 큐빗에 작용하는 지금 연산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큐빗 자체에 관심이 있으니까 마지막 인덱스가 달러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베이시스라고 해주면 이 베이시스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아주 간편하게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를 다 이 큐빗에 해당되는 컴퓨터 베이시스를 다 보여줍니다. 예. 보면 cat0, cat1 그리고 첨자가 있죠. S1 첫 번째 큐빗이라를 가리키기 위해서 S1, S1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른 예에서도 이제 보게 되겠지만 여기 큐빗을 우리가 베이시스를 컨스트럭트 할 때는 연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문맥상으로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달러 사인을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Q3가 자동적으로 그걸 문맥을 파악을 해서 이거는 오토매틱하게 이거를 붙여줍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건 생략해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 스테이트를 컨스트럭트를 했지만 베이시스 상태는 그러니까 손으로 일일이 그냥 직접 타이핑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cat 쓰고 원래는 여기 달러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큐빗이 값 1에 있다 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문맥상 지금 연산을 따지는 게 아니라 큐빗 자체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cat 1 상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at 0 상태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1하고 화살표하고 0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타이핑해서 넣은 거랑 이 매스매틱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가 조금 다르죠.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양자역학을 공부할 때 흔히 쓰는 그런 노테이션과 유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고 실제로 매스매틱가 저장하는 것은 그렇게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장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면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cat이라는 함수 이름이 있고 구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달러 사인을 자동으로 붙여서
첫 번째 큐빗이라는 명시를 하고 있고 값이 얼마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 옆에 이 괄호 비슷한 것들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막 살펴본 것은 베이시스 상태만 살펴봤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양자 컴퓨터는 베이시스 상태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베이시스 상태들의 조합, 임의의 컴플렉스 넘버를 이용을 해서 조합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슈퍼포지션 상태가 가능하죠. 예, 다시 한번 베이시스 컨스트럭트 한 다음에 그 베이시스를 가지고 그렇게 컨스트럭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토탈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토탈은 집합을 인풋으로 주면 이 집합의 엘리먼트들을 다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베이시스 엘리먼트, 이 BS가 베이시스 스테이트들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니까 그것들을 다 합쳐서 이런 슈퍼포지션 상태를, 중첩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뭐 굳이 이렇게 이런 함수를 사용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의의 컴플렉스 넘버를 직접 이렇게 개수로 써서 중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위에서 쳐놓은 방식대로 이렇게 cat 0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cat 1에도 쓰고 그 다음에 앞에 개수를 3, e-i 뭐 이런 컴플렉스 넘버 아무거나 붙여주면 중첩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중첩 상태를 만들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베이시스,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가 이미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퀀텀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순간 퀀텀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는 고정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에서 중요한 것은 개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개수들만 잘 명시를 해주면 어떤 양자 상태를 지칭하고 있는 건지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개수들만 따로 잘 처리를 해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북키핑을 잘 해야 되니까 잘 정렬을 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좋겠죠. 그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이렇게 칼럼 벡터 형태로 할 텐데 칼럼 벡터로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쉽겠죠. 이렇게 개수만 뽑아주면 되니까. 그래도 이게 많아지면 귀찮아지니까 그걸 해줄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라는 함수가 그걸 해줍니다. 우리가 Q3를 사용하는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공부하는 한 혹은 아니죠. 더 일반적으로 양자 역학을 공부하는 한 이 매트릭스 표현 상태나 그러니까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표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이 함수는 굉장히 자주 쓰게 될 텐데 좀 더 다양한 용법은 나중에 따로 모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일을 합니다. 개수들을 뽑아서 이렇게 칼럼 벡터 형태로 모아줍니다. 이걸 다시 또 벡터를 이용한 중첩된 표현식으로 또 쓸 필요도 있습니다. 항상 또 매트릭스가 칼럼 벡터 형태가 편할 때도 있고 또 물리적인 의미를 찾을 때는 어떨 때는 또 벡터 표현식이 더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매트릭스의 반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익스프레션 폼입니다. 익스프레션 이 벡터 이 칼럼 벡터에는 숫자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BB가 저장된 것은 스파르스 어레이로 저장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은 큰 상관이 없겠지만 나중에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노멀이라는 함수를 쓰면은 계속 그냥 숫자로 바꿔주는데 어쨌든 지금 개수에는 그냥 숫자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큐빗을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규먼트로 그런 정보를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면 그러면 이 매트릭스로 변환하기 전에 칼럼 벡터로 변환하기 전에 수식을 그대로 다시 보여줍니다. 이렇게 칼럼 벡터 형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벡터 표현식으로 써도 그냥 숫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물리적인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단일 큐빗에 관해서는 이런 해석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해석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차원 공간에 기하학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인데 이 블록 벡터, 물리학자 펠릭스 블록의 이름을 따서 블록 벡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큐빗의 양자 상태를 3차원 공간의 한 점 벡터로 대응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시켜주면 이렇게 블록 벡터라고 쓰면 이렇게 3차원 벡터를 만들어줘요. 그럼 이제 이 3차원 벡터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매스매티카의 다양한 그래픽스 함수를 써서 3차원 공간에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그래픽스 3D인데 이제 축도 그려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엑시스도 그려 넣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번거롭죠.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블록 스피어를 쓰면 아주 편합니다. 블록 스피어를 쓰면 그러니까 이 양자 상태들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 공간은 반드시 모든 양자 상태는 요 구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를 기준으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양자 상태에 해당되는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이 요게 X축, Y축, G축인데 이런 축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고 이 양자 상태를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여러 다른 양자 상태와 비교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의미를 찾기도 쉬운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큐빗 하나의 양자 상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큐빗이 늘어나면 그러면 이제 중첩 상태도 훨씬 더 다양해지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큐빗이 두 개 있다. 그러면 이제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도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또 한번 이 중첩생 상태를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4개의 상태를 다 조합을 해서 복잡한 양자 상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오히려 이 상태가 더 간단해요. 그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 cat factor라는 Q3 함수를 한번 이용을 해서 마치 그러니까 일반적인 숫자, 정수, 인수분해 혹은 일반적인 수식, 그러니까 폴리노미알 인수분해 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양자 상태에 해주는 함수입니다. cat factor 해주면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사실은 이 큐빗 1이 이렇게 이런 중첩된 상태에 있고 큐빗 2도 따로 이런 중첩된 상태에 있어서 그러니까 큐빗 1과 큐빗 2가 그냥 별개로 서로 그러니까 별개로 자기 자신의 자기만의 중첩된 상태에 있는 거죠. 이렇게 곱하기로 나눠줄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흔히 separable, 분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separable state라고 부릅니다. 그럼 모든 상태가 separable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그 발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발례가 있는데요. 자, 이런 상태를 보겠습니다. 아까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 상태에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2개만 골라서 이렇게 중첩을 만들어 봤습니다. 훨씬 2개밖에 없으니까 훨씬 간편해 보이죠. 그런데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많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cat 팩터를 아무리 써도 인수분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상태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은 상태를 흔히 우리가 entangled state 한글로 말하면 양자 얽힘 상태라고 부릅니다. 양자 얽힘은 양자 정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쓰이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물론 개념적으로 다른 점은 굉장히 많지만 현실적으로 양자 정보와 고전적인 정보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 그러면 양자 얽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양자 얽힘을 다룰 일이 굉장히 많을 거고 이제 이 강의 시리즈에서도 그러니까 양자 얽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니까 양자 얽힘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번 시간에는 cat factor라는 이런 함수, 요 함수를 사용을 해서 판별을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간단하니까 cat factor가 잘 작동을 합니다. 조금 더 큐빗이 늘어나서 좀 복잡해지면 cat factor가 더 이상 잘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더더욱 찾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보통 인수분해를 잘 못하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 양자 얽힘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슈미트 디컴포지션입니다. 이 슈미트 디컴포지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몇 가지 단일 큐빗 혹은 여러 큐빗의 중첩 상태를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양자 상태를 표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사용한 함수들은 cat, 베이시스, 로지컬 폼, 디폴트 폼이나 디폴트 폼은 오늘 잘 사용하지 않았고요. 매트릭스, 익스프레션 폼, 앞으로도 자주 사용하게 될 함수 쌍입니다. 블록 벡터, 블록 스피어, 기하학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쓴 함수고, 그 다음에 양자 얽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은 cat factor를 사용해 봤는데, cat factor는 비교적 작은 시스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물리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제가 쓴 책 1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튜토리얼로도 치자면 Q3에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퀀텀 스테이트라는 튜토리얼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양자 상태에 관한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를 잘 해뒀으니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3에 아직 익숙치 않으실 거기 때문에 Q3를 퀀텀 컴퓨팅에 사용하는데 초보적인 기초 과정을 정리해 놓은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Quick Quantum Computing with Q3라고 되는 제목에 있는데, 여기 가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걸 보셔도 오늘 다 이해하지 못하신 거나 아니면 오늘 다루지 못한 내용은 참고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